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고 계시죠?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기 전에 이곳을 살펴보면 스스로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승민 씨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바로 손톱인데요. 최근 들어 손톱의 상태가 전과 다르게 갑자기 변했다면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손톱 색깔이 희거나 푸르게 변했을 경우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건데요. 그러면 호흡기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손톱이 자주 갈라지고 부서진다면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고 손톱의 중앙이 푹 들어갔다면 빈혈이 생긴 걸 수도 있으니까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손톱을 가리켜 건강의 바로미터라고도 부르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네일아트를 받으면 건강의 이상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톱도 약해지기 쉽다고 하니까요. 과한 관리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TV 더보기. 그럼 오늘 방송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회부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프로그램 TV 문화유산을 만나다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부르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의 명작 다큐멘터리 내가 최고 사이언스 올림픽을 통해 독일에서 개발한 첨단 과학 기술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인류 최초의 개인이동 수단 자전거인데요. 자전거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자전거의 변천사를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7월 셋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유익한 과학 정보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야겠죠?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미 씨, 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우리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프로그램 TV 문화유산을 만나답니다. 네, TV 문화유산을 만나다는 국악인 남상일 씨가 진행을 맡고 계신데요. 구수한 판소리를 곁들인 진행이 특히나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또한 TV 문화유산을 만나다에선 민속축제나 무형문화재 등 다양한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매력이 있는 프로그램일지 전격해부 TV 문화유산을 만나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석굴암과 창덕궁, 판소리, 강강술래 등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다양한 문화유산들의 숨겨져 있는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간, TV 문화유산을 만나다를 전격 해부해봅니다. TV 문화유산을 만나다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진정한 가치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 TV 문화유산을 이 프로그램을 맛깔스럽게 진행해주는 사람, 바로 국악인 남상일 씨입니다. 그림이라 불리는 경회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함께 즐기고 배우고 소통할 그는 TV 문화유산을 만나다에서 특별한 진행으로 눈길을 끄는데요. 함께 만나 봅시다.
TV 문화유산을 만나다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판소리와 어우러진 남상일 씨의 진행입니다. 만나보세 TV 문화유산. 남상일 씨는 TV 문화유산을 만나다에서 구수한 판소리 실력을 자주 뽐내는데요. 우리 가락과 어우러진 그의 진행은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고유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생각 드시나요? 크고 웅장하진 않지만 아름답고 우아함이 깃든 이곳 창경궁. 세계에서 게다가 창경궁 등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에서 듣는 그의 판소리는 시청자의 눈과 귀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죠. 만나봅시다. TV 문화유산을 만나다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다양한 문화체험 현장을 소개합니다. TV 문화유산을 만나다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데요. 풍년을 염원하는 농경의식으로 민속놀이 중 하나인 충남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를 비롯해 경복궁과 창경궁, 덕수궁 등 우리 궁궐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해보는 궁궐 문화축전처럼 우리 조상들의 얼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축제를 소개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식문화인데요.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세 번째 감상 포인트, 궁중요리법을 소개합니다. 1800년대에 쓰인 고조리서, 음식 방문이나 규합총서와 같은 책에는 선조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의 조리법이 실려 있는데요. TV 문화유산을 만나다에서는 고조리서에 실린 음식들을 소개하고 만드는 과정을 꼼꼼히 알려줍니다. 수박 재배 기술이 좋지 못했던 과거, 수박의 단맛을 높이기 위해 계핏가루나 후춧가루를 이용해 만들어 먹었던 여름철 간식 밀전서 과방이나 사대부들이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꼭 상에 내놨다는 잔치 음식 게느르미처럼 우리에겐 음식의 이름조차 생소하지만 선조들의 식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최고의 감상 포인트는 우리 곁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알려줍니다. 문화유산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가치와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TV 문화유산을 만나다에서는 그런 문화유산들을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되짚어보는데요. 한국전쟁 등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한옥의 멋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강원도 곡성의 왕곡마을이나 1년에 2번만 개방한다는 문정왕후의 능 태릉과 인순왕후의 능 강릉을 잇는 숲길을 소개하며 우리 곁에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문화가 살아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 문화와 역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남부럽지 않은 찬란한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화유산들을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프로그램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화면을 보고 나니까 TV 문화유산을 만나다는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궁중요리를 소개하는 코너가 저는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이 TV 문화유산을 만나다에서는 진귀한 궁중요리들에 얽힌 유래는 물론 그 요리법까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 45분 잊지 말고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동안 궁중요리를 어렵게만 느끼셨던 분들에겐 궁중요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네.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루어낸 과학 기술들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내가 최고 사이언스 올림픽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독일 편을 준비했는데요. 승미 씨, 혹시 땅 속에 묻힌 지뢰 어떻게 제거하는지 아세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제거 도중에 자칫하면 폭발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안전하고도 빠르게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인울프라는 지뢰 제거 장비입니다. 마인울프는 하루에 무려 3만 제곱미터, 즉 9,000평 대지의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독일에서 개발한 첨단 과학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내가 최고 사이언스 올림픽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니 우리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장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어떤 원리로 지뢰를 빠르고도 안전하게 없앨 수 있는 건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는 이동수단인 자전거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자전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유럽 중부에 위치한 나라로 유럽연합 EU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독일. 독일은 다양한 과학기술의 업적을 이룬 나라이기도 한데요. 독일에서 일궈낸 최첨단 과학기술들을 소개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기술은 독일의 지뢰 제거 장비 마인울프입니다. 마인울프는 독일의 산림용 불도저 제조업체와 지뢰 박사라 불리는 크리스토퍼 박사가 함께 개발한 장비인데요. 마인울프 앞부분에 있는 이 도구가 바로 핵심 기술입니다. 이 장치가 쉬지 않고 땅을 30cm 깊이까지 파면서 지뢰들을 제거하는 건데요. 안전유리와 강철로 둘러싸인 운전석 덕분에 운전자의 안전 또한 걱정 없습니다. 이처럼 안전하고도 빠르게 지뢰를 제거하는 마인울프. 사람이 일일이 지뢰를 제거해야 했던 과거에는 하루에 많아야 7제곱미터만큼 지뢰 제거 작업이 가능했다면 마인울프는 하루에 최대 3만 제곱미터의 숨어있는 지뢰를 제거할 수 있죠. 다음으로 독일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볼 수 있는 곳은 독일의 자동차 경주용 트랙 뉘르부르크링입니다. 1920년대에 지어진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경주로죠. 오랜 역사를 가진 경주로라고 해서 결코 쉽게 봐선 안 된다고 합니다. 보통 경주로에는 경사면이 없지만 이곳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데다 폭이 좁은 경주로도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경주로 중 하나로 손꼽히죠. 그중에서 구불구불한 숲길을 깎아 만든 북쪽 경주로는 전설적인 F1 드라이버인 제키 스튜어트도 녹색 지옥이라 부를 만큼 최고 난이도 코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1976년 니키 라우다 선수는 이곳에서 경기를 치르던 중 큰 사고가 나기도 했죠. 다행히 라우다는 살아남았지만 F1 대회에서 이 코스는 제외됐습니다. 위험하지만 카레이서들에겐 최고의 경주로로 꼽히는 뉘르부르크링. 이곳은 현재 전 세계 여러 경주로의 기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장소를 봤다면 이번엔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독일의 유서 깊은 도시 드레스덴에 위치한 V4 자동차 공장인데요. 일명 투명한 자동차 공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벽면이 모두 투명 유리로 돼 있어서 유리 너머로 자동차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검은 기름때와 소음으로 뒤덮인 곳으로 생각했던 편견을 뒤집은 것인데요. 공장 바닥에는 무려 6만 개가 넘는 자석이 들어있어서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들을 실은 자동 이동판을 필요한 곳까지 옮겨줍니다. 또한 이 바닥은 각종 기계와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전력도 공급하죠. 그리고 직원들은 부품이 모두 도착하면 이동식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조립을 시작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조립 과정을 하나씩 안내해줍니다. 일부 고객들은 새 차 생산에 직접 참여할 만큼 조립 과정을 알기 쉽게 알려주죠. 그렇게 완성된 새 차는 마지막으로 라이트 터널에서 품질 검사를 받는데요. 이곳에서 미세한 결함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검사를 통과한 차에 광택을 내면 투명 공장 밖으로 나가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획기적인 지뢰 제거 장비부터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현대 기술 못지않은 자동차 경주로, 그리고 자동차 공장의 혁신을 이끈 투명한 자동차 공장까지, 기술 강국답게 독일의 최첨단 과학기술은 그 규모 또한 굉장했는데요. 앞으로 독일이 또 어떤 과학기술의 혁신을 일궈낼지 기대해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동수단, 자전거.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이 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건강은 물론 환경까지 지켜주는 이동수단, 자전거. 그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에 대해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인 자전거의 과거 기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개인 이동수단이었던 자전거는 1791년 프랑스의 한 귀족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최초의 자전거는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자전거는 언제 처음 개발됐을까요? 두 바퀴로 곳곳을 누릴 수 있는 자전거는 1791년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의 귀족인 콩트 메데드 시브락이란 사람이 최초의 자전거라 불리는 셀레리페르를 발명한 건데요. 빨리 달리는 기계라는 뜻의 이 자전거는 귀족들의 오락용으로 페달과 방향 전환 장치가 없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후 90여 년의 시간이 흘러 1880년대 중반, 드디어 현대적인 자전거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일명 세이프티 자전거라 불린 이 자전거는 영국인 존 스탈리의 발명품이었는데요. 앞바퀴와 뒷바퀴의 크기가 같고 안장의 높이가 적절하며 디자인과 무게의 균형을 이루는 등 현재 자전거의 모습에 기원이 된 자전거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자전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 기술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체인 없는 자전거, 전기 자전거입니다. 최근 자동차 기술 중 전기 자동차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자전거 또한 이 전기 자전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기 자전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자전거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 자전거. 이 자전거에는 자전거의 핵심 부품인 체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자전거에 내장된 모터로 바퀴를 돌리기 때문에 체인이 필요 없는 겁니다. 대신 페달의 회전력을 통해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어 배터리를 충전하는데요. 즉, 자가 발전이 가능한 거죠. 그 밖에도 언덕과 평지를 판단해 조건에 맞는 기어로 자동 변속해준다거나 제품의 상태를 자가 진단해 고장이나 이상 여부를 바로 알려주는 기능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30분. 성인 남자 70kg 기준으로 경제 속도 시속 15km로 안전 주행하게 되면 최대 45km까지 주행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의 자전거 기술이 집약된 전기 자전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진보된 형태의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일까요? 미래형 자전거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1982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E.T.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자전거를 보고 영화 E.T. 속 최고의 명장면이 생각났는데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미래형 자전거는 바로 하늘을 나는 자전거입니다. 영화 E.T.를 보면 외계인 E.T.가 남자 주인공 엘리어트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하늘을 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영화 속 장면을 현실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자전거입니다. 네, 하늘을 나는 자전거, 말로만 들어선 선뜻 믿기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자전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건지 화면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체코에서 개발된 하늘을 나는 전기 자전거. 이 자전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바로 자전거에 장착된 여러 개의 프로펠러 덕분인데요. 앞과 뒤에 각각 2개, 양옆에 1개, 총 6개의 프로펠러가 장착돼 있고 전기 배터리로 6개의 엔진을 가동해 움직입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거죠. 단, 현재 기술로는 한 번 충전 후 가능한 비행시간이 고작 5분에 불과한 데다가 시끄러운 프로펠러 소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여 년간 인류의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자전거. 귀족들의 놀이기구로 시작된 자전거는 이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 하늘을 나는 기적을 실현 중인 자전거는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자전거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늘을 나는 자전거는 화면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는데요. 이 개발자들이 이 자전거를 만들게 된 그 동기 또한 남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늘을 나는 자전거 개발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상업적인 이윤보다 유년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릴 적에 막연하게 꿈꾸던 것을 실제로 이뤄내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직 배터리 수명 등 보완해야 할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시작의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앞으로 하늘을 나는 자전거가 상용화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후의 명작에선 독일에서 개발된 첨단 과학기술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독일의 유서 깊은 도시 드레스덴의 투명한 자동차 공장을 보면서 독일이 왜 자동차 강국이라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한 대의 자동차가 완성되기까지 그 조립 과정을 모두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혁신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공장은 드레스덴의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관광 코스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혹시 독일 관광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7월 셋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시즌2. 매일 수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 엄마들. 그렇다면 수학 공부는 왜 해야 할까요? 오전 10시 수다학 시즌2에서 알려드립니다. 날씨와 계절에 맞게 다양한 음악들을 추천해주는 본격 음악 토크 프로그램 날씨와 음악 이야기가 오후 6시 4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세계적인 창업 국가 이스라엘의 창업 성공 비결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창업 국가로 나가기 위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오전 10시 이매진에서 확인해 보세요.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직접 들려주는 의학 정보의 모든 것, 사이언스 의학 칼럼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오전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ICT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기술 경쟁력 하나로 세계를 점령한 한국의 위대한 강소기업들. 이들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다. 오전 9시 놓치지 마세요.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각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머리에 패션을 입힌다. 동종업계의 유일무이한 매출 달성. 여성 패션 가발계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이민경 대표의 창업 노하우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 현재 전 세계 산업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 바로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메이커들인데요. 메이커들의 산업 현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렛츠메이크. 이번에는 렛츠메이크 아카데미 현장과 메이커 동호회인 플릿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밤 10시 렛츠메이크 채널 고정해주세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이번 시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사장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밤 11시 4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네, 7월 셋째 주에도 역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들과 함께 유익한 한 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도 벌써 TV 더보기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그 전에 최근에 특히 떠오르고 있는 건강 키워드죠. 면역력을 높여주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천연 면역력 증강제로 꼽히는 마늘은 몸 안의 염증을 없애주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는 해로운 환경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또 연어는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김치나 된장처럼 발효식품 또한 면역력을 키워주는데요. 단,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하나의 음식만 먹기보다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더위에 지칠 수 있는 요즘 같은 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 유승민, 고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